자신은 극비 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미국 행정부의 고급 관료다. 힐러리, 오바마, 클린턴, 유대 헐리우드 영화 자본들이 워싱턴 DC의 모 피자 가게 밑에 아지트를 차려놓고 사탄을 숭배하고 피해 의식을 치르고 아동을 성착취하고 있다. 트럼프가 이들을 무찌르고 있다. 라고 SNS에 올려요. 근데 이 주장이 굉장히 강력한 지지를 받게 돼요. 이게 트럼프의 세계관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트럼프가 말한 이 세계관은 그럼 이건 진실인가요? 공화당은 트럼프는 진실이라고 할 거고 민주당은 거짓이라고 할 거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현지 시간으로 6월 14일 날 그 벤스 보엘터라는 백인 노동자가 그 미네소타주 주 의원 2명과 동반자, 이제 남편과 이제 와이프죠. 그러니까 그 멜리사 호트먼이라는 하원 의장, 민주당 소속입니다. 민주노동당인데 그냥 편의상 민주당이라고 할게요. 민주당 소속의 이제 의원 2명 그리고 그 반려자인 이제 남편과 아내를 총기로 난사했어요. 그래서 그 멜리사 홀트먼 그 하원 의장의 부부는 즉 현장에서 즉사를 하고 호프먼 상원 의원의 이제 와이프와 존 호프먼은 지금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그 벤스 보엘터라는 테러리스트는 지금 현재 미네소타 주 경찰이 사상 최대의 진압 작전이었다고 해요. 그 테러리스트에 대한 총기 난사죄에 대한. 그러니까 미네소타주 미국 역사상 최대의 경찰 병력이 동원된 상태로 다음 날인 이제 15일 날 이제 진압을 해서 체포를 했고요. 지금 2급 살인 중범죄자로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제 정보가 이제 부족하긴 한데 여러 가지 정황상 계획범죄라고 알려져 있고 아직까지는 단독 범행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경찰 당국에서는 발표한 것만 보도 내용만 보면 그리고 여러 가지 보도를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이제 그 몰락한 백인 기독교 하층민의 대표적인 어떤 표상이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력들을 보면 세븐일레븐에서 이제 파타이머로 일했던 그냥 파타이머였고요. 그러면 미네소타주는 대표적인 미국 그 북동부, 중북부 이제 쪽에 캐나다와 접경한 민주당 텃밭이에요. 그러면 이제 도심에서는 현재 그 민주당 표가 이제 몰표가 나왔던 지역이고 이제 트럼프가 공략하는 농장 근로자들, 공장 근로자들, 그리고 파타이머들 이런 이제 광부들 이런 그 하층민들은 트럼프가 이제 마가를 외치면서 트럼프 지지 세력으로 돌아섰던 세력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공화당이나 트럼프도 이제 그 스윙 스테이트 이외에 미네소타 주를 이제 공화당의 어떤 집중적인 어떤 공략 지역으로 삼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파타이머로 근근히 먹고 살고 있었던 그 아까 얘기했던 벤스 보엘터라는 이제 백인 기독교 노동자가 이번 테러 사건을 저지르고 민주당의 대표적인 이제 정책들인 필시주의, 그러니까 정치적 올바름주의 또는 이제 다양성, 포용성, 형평성 DEI라고 하는 이념 아래에서 민주당의 대표적인 정책들, 예를 들면 낙태 찬성, 낙태 승인 정책, 미네소타주가 낙태를 승인하는 주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그 하원 의장이었던 그 아까 얘기했던 홀트먼 의장이 대표적으로 이제 이끌었던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호프먼이라는 상원 의원은 이제 미네소타주의 그 민주당의 어떤 그 메디케어라든지 복지 정책들을 주도했던, 그러니까 복지 정책을 주도했던 상원 의원 그리고 이제 그 낙태 이제 찬성이라든지 그러니까 기독교 정통, 기독교 이제 신자들의 어떤 종교에 반하는 정책들은 대표적인 민주당 소속의 이제 의원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테러리스트가 이번 총격 사건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계획했다는 것은 경찰 차량으로 개조를 한 차량을 타고 그리고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전에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했던 거죠. 차량을 개조할 정도면. 그리고 그 당시에 타고 있던 차량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우파 그 세력들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 테러리스트들이나 어떤 혁명 세력이 이제 발표하는 성명서가 있죠. 그러니까 매니페스토라고 하는데 차량에서 그 혁명 세력이나 그 테러리스트들이 자신의 어떤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가 발견이 됐어요. 여기에 그 민주당 세력들이 이제 계속 그 딥스테이트로서 이제 미국 곳곳에서 미국을 타락시키고 있다, 썩어가게 만들고 있다, 부패하게 하고 있다라는 주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경찰 당국의 어떤 발표에 의하면 이제 어떤 배우나 특정할 만한 배우 세력은 없는 것으로 아직까지는 판단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정신질환이나 이제 이런 정황이 있고 또 하나는 그 극우 사이비 어떤 단체들, 그러니까 텔레그램이나 이제 4chan 같은 극우 세력들의 어떤 그 SNS 어떤 커뮤니티 이런 거에서 이제
정보를 주고받은 이제 이력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그 QAnon이라는 그 극우 트럼프 열렬 지지 종교단체 같은 세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QAnon이라는 이 세력은 Q라는 알파벳 Q와 그다음에 Anonymous라는 익명이라는 뜻의 Anonymous라는 이제 언언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QAnon이라는 거는 Q를 추종하는 익명의 추종자들을 말하는 어떤 의미가 있고요. QAnon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반민주당, 친트럼프를 주장하는 극우 미국 백인 기독교 중산층, 몰락한 중산층들의 어떤 이제 극우 세력, 극우 커뮤니티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QAnon이라는 게 언제 기원이 됐냐면 2016년 이제 힐러리를 하고 이제 대선에서 맞붙고 승리를 한 다음에 2017년에 자신은 그 극비 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미국 행정부 내 고급 관료다. 나는 민주당의 힐러리 그리고 오바마 그리고 클린턴 그리고 민주당의 지원을 받는 유대 헐리우드 영화 자본들이 워싱턴 DC에 있는 모 피자 가게 밑에 아지트를 차려놓고 거기서 사탄을 숭배하고 피해 의식을 치르고 아동을 성착취하고 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고 트럼프가 이들을 무찌르고 있다. 라고 SNS에 올려요. 네. 진실력을 떠나서 정상적인 일반인들이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영화에서나 나오는 어떤 음모론적인 영화에서 나오는 주장을 한 거죠. 실제 진실력은 아무도 모르겠죠. 하지만 그냥 정상적인 일반적인 시민들이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이 주장이 굉장히 강력한 지지를 받게 돼요. 아까 얘기했던 그 어네니머스, 그 익명의 어떤 힘으로 굉장히 강력한 지지를 받게 되면서 이제 극우 성향의 트럼프 지지 가장 강력한 지지층으로 결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구글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 SNS 커뮤니티에서 그 이 QAnon이라는 어떤 그 계정을 삭제를 해요. 근데 이제 텔레그램이나 그 트루스 소셜이라고 이제 그 트럼프가 운영하는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그 SNS가 있죠. 여기서는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어요. 텔레그램은 뭐 당연히 그런 걸 지향하니까 어떤 그 통신의 비밀 자유 이런 것들을 지향하니까 이제 QAnon이라는 어떤 SNS 계정을 유지시켜 주는 게 자신들의 정체성에 맞죠. 트럼프 트루스 소셜은 당연히 자신의 지지 세력이니까 뭐 당연히 이제 지금 유지를 시켜주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들이 주장하는 이 극우 세력들이 물리적으로 실제로 트럼프를 지지하고 민주당을 압박하는 어떤 물리적인 어떤 무력 행사가 2021년 트럼프가 바이든에게 대선에서 패하고 나서 그 국회의사당을 점령했던 사건이 있잖아요. 트럼프 지지 백인들이 이 국회의사당 점령 사건이 사실은 QAnon이 주도했던 사건이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어요. 미국의 정보 당국. 엄청 강력한 지지 세력이죠. 거의 종교적인 수준이에요. 사이비 종교적인. 네. 그러면 이 세력의 어떤 교류가 있었다. 그러니까 SNS 상에서 이제 QAnon과의 어떤 교류가 있었다라고 이제 정황이 잡히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QAnon의 일원일 수도 있고. 그럼 어쨌거나 그러면 트럼프의 극우 트럼프 지지자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민주당의 어떤 정책들, 그 PC주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트럼프의 세계관으로 보면 세계화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는 민주당과 월가의 어떤 이 세계화주의자들 세력들이 이제 딥스테이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매도가 되죠. 트럼프도 딥스테이트라는 표현을 썼었고요. 이 QAnon이라는 세력이 가장 강력하게 쓰고 있는 단어가 딥스테이트예요. 그러니까 그림자 정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정부, 그러니까 캐비넷 바깥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이 세력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월가를 지지하면서 그 미국의 보수 기독교 중산층을 몰락시켰다. 그리고 월가만 잘 살게 했다. 그리고 민주당만 잘 살게 했다. 이들은 그 DC의 피자 가게 아래에서 지금도 사탄의 피로 어떤 의식을 행하고 있다.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아동들, 어린이들을 납치해서 성착취 의식을 하고 있다. 힐러리도 그렇고 클린턴도 그렇고 오바마도 그랬다. 바이든도 그랬고. 그래서 트럼프가 이들을 하나하나 몰아내고 이제 죽이고 있다. 무찌르고 있다. 이런 서사를 가진 세력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선을 넘고 너무 많이 나갔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사이비 종교 단체라고도 하고 이제 완전히 그냥 사이비 어떤 극우 열렬 지지 세력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트럼프의 세계관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QAnon의 이 서사가. 자, 트럼프가 그 몰락한 백인 중산층, 90%의 몰락한 백인 중산층, 월가의 대척점에 있는 제조업 중산층들의 지지를 얻고 대통령이 된 트럼프의 서사가 뭐냐면 이건 공식적으로 트럼프가 2023년에 이제 2024년 대선을 준비하면서 아젠다 47이라는 홈페이지에 47대 대통령 집권을 위한 47가지 대선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정책들을 올리면서 여기에 자기 세계관을 명시로 밝혀놨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백인 중산층의 일자리를 되살리고 타락한 달러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겠다. 메가라는 어떤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찔러야 될 큰 적을 설정해 놨거든요. 그게
글로벌리스트예요. 그 47가지 정책 공약집에 공통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글로벌리스트입니다. 글로벌리스트는 번역하면 세계화주의자고요. 간단히 말하면 월가, 그리고 그 월가가 지지해주는 민주당, 그리고 EU의 규제기관 넓게 보면 교제당국, EU 집행위원회를 얘기하죠. 그리고 클린턴 정부가 이제 끌어들여서 WTO에 가입시킨, 울며 겨자먹기로 WTO에 가입해서 월가와 이권을 나눠 가진, 민주당과 이권을 나눠 가진 시진핑, 후진타오, 당연히 후진타오였겠죠.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의 중국, 그러니까 그 자유무역 WTO 체제에 가입한 중국을 이제 트럼프는 무찔러야 될 세계화주의자들이라고 통칭을 해놨어요. 글로벌리스트.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월가,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워몽거즈라고 해서 군산복합체, 그러니까 전쟁광들, 그리고 차이나, 중국, 말은 안 했지만 이후의 집행위원회, 규제당국, 좌파 정부, 그리고 소로스 애터니, 소로스 검사들이라고 해서 자신을 계속 기소한 그 뉴욕 지방검사들을 얘기해요. 소로스의 장학금을 받고 좌파 정부에 유리한, 민주당에 유리한 어떤 정책들을 계속 펼친 그 소로스 후원한 이제 검사들을 이제 소로스 애터니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이것도 무찔러야 될 이제 세계화주의자들에 속해요. 그리고 제약 카르텔, 쉽게 얘기해서 성분의 펜타닐을 팔아서 미국 그 캘리포니아 그 샌프란시스코 시민들을 전부 다 좀비로 만들어버린 펜타닐 판매상들. 이것도 사실은 중국 제약 카르텔을 말해요. 그러니까 펜타닐 대부분이 중국에 수입되니까. 그리고 이제 마약상들, 쿠바 수입되는 루트, 뭐 캐나다도 거기에 매도돼서 그 트리도 총리가 완전히 낙마했죠. 트럼프의 어떤 공격을 받아내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남미, 멕시코, 쿠바 뭐 이런 국가들 전부 다 타도해야 될 세계화주의자들이에요. 적들이에요. 그러니까 거대한 적을 세계화주의자로 통칭해서 딱 설정을 해놓고 자기가 4년 동안 집권하면 이 세력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근잘근 몰아내겠다라고 해서 이제 90%의 몰락한 백인 중산층 하층민, 그러니까 제이디 벤스 부통령의 표현대로라면 아팔란티아 산맥의 산골짜기 무지랭이들, 영어로는 힐빌리들의 지지를 얻고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럼 트럼프가 얘기한 이 세계화주의자들, 이 적이 아까 얘기한 큐어넌들의 표현대로라면 트럼프도 그 표현을 씁니다. 딥스테이트라는. 딥스테이트예요. 그리고 이들은 백인 중산층을 말쟁이로 만들고 중국을 끌어들여서 그 미국에 있는 제조업을 전부 다 중국으로 이전시키고 월가가 그 이제 무역 적자로 나간 그 달러를 월가의 어떤 주식과 채권을 사는데 다시 자본시장으로 회귀시키는 이 세계화 구조를 만들어서 그 사이에 50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지고 달러는 계속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은 계속 올라가는, 그러니까 다른 화폐 대비 가치는 올라가지만 상품 대비 가치는 떨어지는, 구매력은 떨어지는, 그러니까 가치가 썩어나가는, 이게 타락시킨 이 세력을 트럼프는 글로벌리스트라고 했죠. 자, 그럼 진실 여부를 떠나서 트럼프가 말한 이 세계관은 그럼 사람들이 얘기할 때 허무맹랑한 세계관인가요? 아니면 진실인가요? 자, 민주당에서는 저거는 허무맹랑한 세계관이라고 할 거고, 공화당에서는 진실이라고 할 겁니다. 중국에서는 허무맹랑하다고 할 거고, 미국 중산층들은 진실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이건 진실인가요? 아니면은 그 트럼프가 집권을 하기 위해서 퍼뜨린 허구인가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공화당은 진실이라고 하고, 트럼프는 진실이라고 할 거고, 민주당은 거짓이라고 할 거고, 허구라고 할 거고, 중국은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할 겁니다. 월가는 거짓말이라고 할 거예요. 트럼프가 집권하기 위해서 세운 선거 전략이라고 할 겁니다. 허구라고 할 거죠. 소설 쓴다고 할 거죠. 뉴욕타임즈하고 워싱턴 포스트하고 월스트리트저널, 민주당 지지 언론들은 허구라고 할 거예요. 소설 쓴다고 트럼프가 거짓이라고 할 거고, 무슨 소리야? 월가가 무슨 뭐 중국으로부터 무슨 돈을 벌어들인다고 해? 제조업이 몰락한 게 왜 월가 때문이야? 중국 때문이지. 이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다 트럼프 얘기를 허구라고 할 거예요. 그럼 트럼프의 어떤 이런 세계관이 민주당이나 월가 친월가적인 어떤 그 언론들이 볼 때는 그 큐어넌이 한 얘기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 근데 큐어넌의 얘기는 사탄이 나오고 뭐 사탄의 피를 빨아먹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소와 성착취란 선을 넘은 듯한 표현들이 나오니까 마치 이제 저거는 어떤 그 사이비 종교 집단 또는 사이비 극우 어떤 지지 세력,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만 트럼프의 세계관과 큐어넌의 세계관이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제도권의 어떤 용어로 포장된 트럼프의 세계관은 많은 사람들이 납득을 해요. 그리고 세계화 어떤 과정을 공부한 많은 경제학자들도 납득을 합니다. 실제로 세계화라는 과정이 지난 닉슨 쇼크 이후 레이거노믹스 신자유주의 물결을 타고 이제 변동성을 해칭하는 금융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대출 상품을 만들어낸 그 월가 금융 세력들이 주도돼서 전 세계를 세계화 경제 체제로 이제 탈바꿈을 시켰다라는 것에 많은 경제학자들이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진실 여부는 아무도 모르지만 진실에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 한 발 더 나가서 세계화주의자들이 워싱턴 DC에 있는 모 피자 가게 지하에 모여서 만약에 비밀 모임을 갖고 있다라는 정도가 됐으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거예요. 사실은 많은 패권자들은 공식적인 모임 이외에 비밀 모임들을 하죠.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모든 패권을 가진 기득권들은 비공식적인 모임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떤 분들일까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정치 행위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경제 행위도 하지 마세요. 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과 본인을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어요. 그런 순진한, 좋게 얘기하면 순진한, 나쁘게 얘기하면 무식한 그 사고 방식이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 가족들 또는 자기의 커뮤니티, 조직 또는 국가를 굉장히 위험한 곳으로 몰고 갈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심지어 어떤 리더십이나 이런 건 절대 가지면 안 되고요. 경제활동이나 정치행위도 하지 마세요. 일단은 어떤 비밀 어떤 모임, 비공식적인 사교 모임 또는 정치 세력화된 모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에 공감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있고요. 그러면 그 큐어넌의 주장이 일면 도가 지나친 측면이 있지만 그 트럼프의 세계관을 받아들인 미국의 중산층들이 지지 세력이 혹할 수밖에 없겠죠. 일맥상통하는 세계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계관이 공통적으로 뭐냐면 여기서 이제 그러면 진실을 다루는 언론과 정치인들의 어떤 전략 그리고 그 진실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사건으로.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게 되길래 분명히 자기 인생을 망치는 거잖아요. 내가 가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의 어떤 의원들을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정책을 만들었다고 해서 내가 국회의장 가서 아니면 시의회에 가서 총으로 쏴주겠어요. 그럼 내 인생은 끝장나는 거거든요. 거기서 완전 범죄를 저지르고 내가 어딘가로 도망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기 인생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자기 친구인가 동료한테 이제 모든 게 끝날 거야 라는 식의 메시지를 남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이제 범행을 저지르고 경찰한테 잡히면 자기 인생이 끝장난다는 거를 알았어요. 그러면서까지 이런 행동을 저지른다는 거에는 내가 이 행동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정도로 자기의 삶이 궁지에 몰렸다는 얘기죠. 방증이죠. 그리고 내가 이런 삶을 지속하느니 나는 나의 의사표현을 하고 한번 멋지게 사건을 저지르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겠다라는 선언이죠. 그럼 도대체 지금 미국 중산층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길래 이런 사람이 나오는 건가? 이거는 지금 이제 내 몸에 염증이 막 엄청나게 염증으로 내 몸이 앓고 있는데 여드름 하나로 튀어나온 뽀드락지 짜낸 여드름에 불과하죠. 내 몸은 지금 염증으로 썩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중산층들은 지금 엄청나게 뭔가로 고통받고 썩어가고 있는데 이 지금 현재 큐어넌의 어떤 지지자라고 할 수 있는 아까 얘기했던 이 벤스라는 이번에 테러리스트가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됐을까? 이건 지금 미국 중산층들의 어떤 단면을 보여주는 그냥 상징적인 사건이지 이 사람이 하나가 그냥 정신병자고 또라이라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여드름 하나가 지금 짜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미국 중산층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이걸 지금 판단하는 게 우리한테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판단하는 게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대한민국 경제 활동 인구로서의 자세가 아닌가, 필요한 어떤 때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트럼프의 세계관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거는 일단은 내가 고통스럽기 때문이에요. 근데 누군가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소외됐고 내가 루저라는 어떤 자괴감이 드는데 누군가 나에게 와서 속삭여줘요. 너의 잘못이 아니야. 사실은 체제의 문제야.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너의 잘못이 아니야라는 이 말이 얼마나 절실한 누군가에게 얼마나 절실한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영화가 누구죠? 미국의 영화가 있어요. 굿윌 헌팅에서 맷 데이먼이 아버지한테 학대를 받고 자라면서 이제 완전히 엇나가죠. 근데 천재였거든요. 그러니까 알렉 볼드윈이 아니라 벤 애플렉이라는 친구가 이제 벤 애플렉이 열연했던 친구로 나오죠. 근데 친구는 정말 말 그대로 미국의 백인 중산층 하층민이고 맷 데이먼은 머리는 수학 천재인데 그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가정환경 때문에 박탈당했죠. 근데 맷 데이먼이 청소부를 하다가 대학교의 캠퍼스에 청소부를 하다가 이제 수학 교수가 낸 문제를 모든 학생들이 못 풀었는데 얘가 그냥 식은 죽 먹기로 풀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수학 교수가 이제 맷 데이먼의 어떤 은인이 되는 교수의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소개로 알게 되고 여기서 이제 수학 교수가 맷 데이먼한테 얘기하죠. 맷 데이먼이 정말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줘요. It's not your fault라고 해요.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그러니까 맷 데이먼이 처음에는 어떤 자존심 때문에 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꼬인 게 있으니까 부정을 해요. 나도 알아. 그런 소리 하지 마. 부정하죠. 그러면서 막 뒷걸음질을 쳐요. 근데 이때 그 교수가, 죽은 시간에 나왔던 교수가 계속 끌어안아 주면서 반복해요.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근데 이 말이 그 소외되고 루저로 살던 그 맷 데이먼이 정말 듣고 싶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눈물을 막 쏟아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 그 교수의 어떤 진심을 알게 되고 그 교수의 어떤 계속 그 이제 친구가 되는 진심 어린 그 우정으로 맷 데이먼이 이제 사회에 점점 적응해 나가는 이 과정을 그린 영화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영화인데, 그 몰락한 백인 중산층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너의 잘못이 아니야거든요. 근데 트럼프도 그걸 알고 큐어넌도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몰락한 백인 중산층들에게 너의 잘못이 아니야. 세계화주의자 때문이야. 그들이 악마야. 그들이 세계를 잘못 만들었어. 미국을 몰락시켰어. 그래서 네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너의 아버지 잘못이 아니야. 너의 아버지 잘못이 없어. 너의 아버지가 철강에서 잘린 것도 아버지 잘못이 아니야. 아버지는 열심히 일했을 뿐이야. 근데 세계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그게 다 딥스테이트 때문이야. 민주당 때문이야. 세계화주의자 때문이야. 월가 때문이야.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눈물이 나죠. 그 진실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이 사람들한테는. 일단 그 말이 듣고 싶은 거야. 너의 잘못이 아니야. It's not your fault를 듣고 싶은 거예요, 영어로. 네. 이게 글로벌 방송이다 보니까 영어로 하면 미국 사람들도 보겠죠. 그래서 It's not your fault라는 말을 트럼프가 해주고 거기서 한 발 더 나간 얘기를 큐어넌이 해준 것뿐이에요. 자, 그럼 큐어넌에 사탄의 피해를 나눠먹는 그 힐러리, 클린턴, 오바마, 이게 진실이냐 아니냐는 그 사람들한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사탄의 피해를 빨아먹는 이를테면 민주당 사탄들이 지금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다. 근데 트럼프가 지금 그들을 하나하나 몰아내고 있다. 무찌르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트럼프의 그 세계관에 공감해서 90% 특히 스윙 스테이트, 민주당을 탑하셨던 스윙 스테이트가 다 트럼프로 돌아서면서 이제 트럼프가 두 번의 집권을 한 건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큐어넌이 얘기해 준 거예요. 트럼프보다 한 발 더 나가서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넌 우리 편이야. 우리 가족이야. 우리는 한 가족이야. 그러니까 일단은 나의 잘못이 아니다. 어떤 새로운 적을 만들어서 난 아무 잘못이 없다. 내가 루저가 된 거는 내가 무능해서가 아니다. 정신적 위안을 얻죠. 두 번째는 같은 큐어넌 멤버들끼리 어떤 소속감을 가져요. 그러니까 소외된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이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조직이나 소속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내 잘못이 아니니까 정신적 위안을 얻고, 또 같은 그 멤버들이 지금 전국에 많이 있다는 어떤 소속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진실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정책들, 그 선거 구호들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거짓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큐어넌의 주장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거짓이라고 하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저는 큐어넌 멤버도 아니고 어떤 사탄의 어떤 그런 종교적인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의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어떤 가능성을 한번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DC의 피자 가게 밑에 비밀 사교 모임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근데 그 사교 모임에서 실제로 사탄의 어떤 피를 빨아먹는 의식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동 성착취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모처에 지금 트럼프의 적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화주의자들, 딥스테이트, 큐어넌의 표현대로 딥스테이트들이 모이는 비공식적인 비밀 사교 모임이 없다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네. 거기서 무슨 행위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사교 모임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있다고 판단하고 미국의 지금 정책들이나 어떤 정책 갈등,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그 중산층과 월가의 갈등, 그 내부적인 갈등들을 판단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실제로 어젯밤에 외계인한테 납치당했었어요. 실제로 경험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내가 일어나서 극적으로 탈출을 했어요. 납치됐다가. 근데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내가 어제 외계인한테 납치당했어라고 얘기하면 그 얘기를 듣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은 뭐라고 할까요? 이 새끼 정신이 돌았나? 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그냥 그게 진실이잖아요. 그런 일이 완전히 100%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상한 비유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한 20년, 30년 전에는 동네 아저씨가 남산으로 끌려갔다가 풀려나고 그랬어요. 그거 아시죠? 그 남산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국정원 안기부를 얘기하는 상징적인 단어였거든요. 남산에 있었으니까. 어느 순간 옆집 아저씨가 남산에 끌려갔다가 병신이 돼 돌아와요. 그리고 캠퍼스에 있는 학생회장을 했던 선배가, 친구가 또는 동생이 갑자기 어딘가로 끌려 들어갔다가 거의 반불구가 돼서 나와요. 그리고 정신도 오락가락해요. 나는 어제 남산에 끌려갔다 왔어라고 얘기하면 그거를 정부나 당시 정부, 당시에 이제 군부 정부였겠죠. 세력이나 정부에서는 진실이라고 할까요? 거짓이라고 하겠죠. 소설 쓰고 있다. 왜 자기가 어디 가서 술 먹고 나자빠져 있다가 교통사고 나놓고 지금 와서 이제 남산 갔다 왔다고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 여부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그러니까 이거를 트럼프도 그런 철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확대해서 그럼 진실을 다루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민주당 지지 언론과 트럼프 지지 언론들이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LA 사태도 완전히 관점이 달라요. 서로가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완전히 반대예요. 그럼 진실은 그 중간에 있는 건가? 아니면 한쪽이 거짓말하고 있는 건가잖아요. 진실이 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 얘기를 좀 확장하면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많은 철학자들이 진실 자체에 인간은 접근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플라톤이잖아요. 플라톤은 인간이 살고 있는 세계는 동굴에 불과하고 이데아 세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는 이데아 세계에서 비춰지고 있는 그림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데아 세계는 모르는 거예요. 진실은, 본질은. 두 번째는 칸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칸트는 인간은 노메논이라는 본질 자체에 절대 접근할 수가 없다. 우리는 그 피상적인 현상만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같은 피자 돌림이에요. 노메논이 본질이고 피노메논이 현상이에요. 피상. 그래서 노메논을 알 수가 없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는 피노메논, 현상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니체는 한 발 더 나가서 진실 자체는 있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다. 권력의 해석만이 있을 뿐이다. 현상에 대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중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진실은 권력이 해석한, 그러니까 권력이 편집한 진실이라는 거예요. 권력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편집한 진실을 대중들은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트럼프는 더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칸트나 니체의 어떤 철학적 기반이 있어요. 자기가 알게 모르게. 근데 트럼프의 철학을 학자들이 이제 이름을 붙여놓은 게 이제 포스트 트루스라는 철학이에요. 트럼프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진실 이후. 트럼프에게 진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트럼프는 진실을 인식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진실을 자기가 만드는 거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로이콘이라는 트럼프 친구이자 변호사가 있었거든요. 이 로이콘이 트럼프가 이제 부동산 시행 사업을 할 때 이제 어떤 법정 소송 때문에 이제 소송을 맡아요. 그러면서 이 로이콘이 트럼프를 계속 교육시켜요. 세뇌시키고. 그래서 성공하려면 절대 패배를 인정하지 마라. 무조건 승리했다고 해라. 실제로 네가 패배했어도 패배했다고 하지 마라. 너는 승리한 거다. 네가 말하는 게 진실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10계명처럼 세 가지 룰을 얘기해요. 패배를 인정하지 마라. 네가 말하는 게 진실이다. 네가 말하는 게 성공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사람의 그 어떤 그 철학 세계관을 다 100% 받아들이고 트럼프가 이제 그 거래 기술이라는 책을 기자에게 이제 의뢰를 하면서 그 기자하고 대화하는 게 어프렌티스라는 영화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기자가 트럼프가 계속 이제 뭔가 이제 작가에게 어떤 포장을 요구하죠. 어떤 초치는 거를. 그래서 이제 아주 멋진 위인전처럼 써주는 거를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그 작가가 이제 아무리 자기가 위인전을 써주는 거지만 기자 명색이 저널리스트인데 어떤 팩트, 사실에 기반해 써야 한다는 주장을 하죠. 거기에다가 트럼프가 한마디 딱 해요. 진실이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는다. 내가 말하는 게 진실이다.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그대로 써라. 네가 말하는 진실 따위는 없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트럼프의 사상이고 포스트 트루스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실제로 그 민주당 지지 언론들, CNN, 그다음에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들이 백악관에 질문하면 너네들은 거짓말을 퍼뜨리는 언론이야. 민주당 월가의 지지를 받는, 뇌물을 받는 그냥 지지 언론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거짓말쟁이야. 니네가 보다는 거 다 거짓말이야.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진실이야. 라고 얘기하죠. 지금 백악관 대변인 그 열혈 대변인도 트럼프의 그 포스트 트루스라는 그 사상적인 어떤 철학적인 기반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에게, 그러니까 극단적인 어떤 성공한 정치인들, 권력을 잡은 정치인들에게는 진실은 본인이 만드는 거고 본인이 편집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진실 같은 거는 은닉되고 감추어지는 게 트럼프 생각이고 심지어는 큐어넌들은 그런 거는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거는, 거짓말이라는 개념, 라이어라는 개념은 진실이 있는데 진실을 감추는 거잖아요. 다른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실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 인식이 있어요. 근데 큐어넌이라는 이 세력은 라이어, 자신들이 말하는 게 라이어다 아니면 진실이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자신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거든요. 진실이 있다는 걸 의식하는데 내가 내 주장이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진실 따위는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인데 포스트 트루스까지, 트럼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진실을 인식하고 본인이 진실을 편집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말하는 게 진실이다. 내가 말하는 게 진실이라고 믿게끔 하겠다. 내가 진실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요. 거기서 한 발 더 나간 극우 트럼프 지지자들 큐어너는 이 진실 따위 개념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말하는 게 그냥 현상이고 진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제 미국의 어떤 그 몰락한 중산층들의 고통을 치유해주는, 힐링해주는 어떤 트럼프의 세계관과 그리고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큐어넌이라는 어떤 극렬, 이제 우리가 이제 사이비라고 얘기하는 극렬 지지층들의 세계관이에요. 그리고 이 세계관이 미국 중산층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는 그것이 진실 여부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자신들에게 위안을 준다는 그 사실 그 자체예요. 정치인들은 진실이 아니라 그런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 그 자체에 집중을 했던 거고, 트럼프는 그거를 공략해서 지금 집권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들이 지금 미국과 트럼프와 그리고 극우 지지층들의 어떤 세계관을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